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의 5가지 중에서 5번째인 퀵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퀵. 여러분, 이 퀵이 퀵 서비스의 퀵입니다. 빠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정렬이라고 해서 퀵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성능이 뛰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퀵 정렬은 다른 정렬에 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리커전을 사용합니다. 리커전.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리커전을 사용을 합니다. 자, 퀵 정렬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피봇이라는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피봇 넘버. 피봇 넘버. 보통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축이라고 해요. 축. 이런 이제 그 자동차 바퀴 이렇게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걸 보통 이제 축이라고 합니다. 축, 피봇. 이 피봇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기본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숫자들 가지고 이제 소팅을 했어요. 이렇게. 점점 커지게, 어센딩, 커지는 오름차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어떤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요게 이제 요 피봇입니다. 가운데 축. 피봇 넘버. 피봇 넘버라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값들은 얘보다 작죠. 물론 이제 작거나 같을 수 있죠. 하여튼 작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얘보다 크죠. 오름차순에서는 그래요. 내림차순은 반대지만. 그렇죠. 자, 이 점을 아이디어로 해서 나온 게 퀵정렬이에요. 퀵정렬. 왜 이 점이 아이디어냐면 이렇습니다. 그래, 그 피봇 넘버의 왼쪽은 오름차순에서 왼쪽은 작은 것들의 그룹, 오른쪽은 큰 것들의 그룹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숫자들이 크기들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소팅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돌았겠죠.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얘를 피봇으로 보는 거예요. 피봇.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서로 비교하면서 얘가 이 가운데 어디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걸 이제 자리를 잡는 건데,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가, 요 피봇보다 만약에 큰 숫자가 나오잖아요? 큰 숫자가 나오면 얘는 여기 들어가는 위치에서 이쪽이 있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쫓겨나야 돼요. 이쪽에 있는 숫자가 얘보다 작은 게 나오면 얘도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쫓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쭉 검사하고 이쪽에 쭉 검사해서 쫓겨날 것들을 찾는 거죠. 이쪽에서 쫓겨날 것들, 이쪽에서 쫓겨날 것들 찾아요. 그래서 두 개가 찾아지면 서로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면 다시 또 그 다음 거 찾아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피봇보다 큰 것들은 오른쪽으로 쫓겨나고 피봇보다 작은 것들은 왼쪽으로 쫓겨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좁아지죠. 좁아져서 어느 순간인가는 딱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나오죠. 그럼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이게 이제 피봇보다 작은 값이 있을 텐데 이게 큰 값이고 작은 값을 여기로 몰아내고 피봇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나요? 피봇을 중점으로 작은 값들의 모임, 피봇을 중점으로 큰 값들의 모임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소팅 안 됐어요. 아직 양쪽에 소팅이 안 됐죠. 소팅이 안 돼 있는데 분명한 거는 얘는 나중에 소팅이 다 끝났을 때 나오는 위치를 정확히 처음부터 찾아간 거예요. 예.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팅이 다 끝났을 때 자기의 위치를 첫 번째 단계에서 피봇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다 작은 것들은 오른쪽으로 몰았고 자기보다 다 큰 것들은 왼쪽으로 몰았고 큰 것들은 오른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른바 정렬을 했을 때의 마지막 위치를 얘는 벌써 찾은 거죠. 대신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찾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리커전에 의해서 얘도 퀵 정렬을 부르는 거예요. 얘도. 그다음에 얘도 또 퀵 정렬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이 되죠. 퀵 정렬을 한번 부를 때마다 가운데서 위치를 찾는 애들이 생기죠. 그럼 얘도
퀵정렬 안에 들어가서 또 퀵정렬이 또 나뉘죠. 또 나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퀵정렬의 어떤 키인데 중요한 게 피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퀵정렬은 각 단계마다 어떤 축값, 피봇 넘버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정렬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한다.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 그럼 왼쪽 그룹은 뭐냐면 이 피봇 넘버보다 작은 숫자들로 모여 있고 얘들은 아직 소팅이 안 돼 있습니다. 오른쪽 그룹은 피봇 넘버 축값보다 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축값은 어떻게 처음부터 선정하느냐? 축값은 원래 정렬하려고 받아들이는 입력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왼쪽에 등장하는 걸 선택을 해요. 왼쪽. 그래서 이 축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 경계선으로 이 축값이 이렇게 삽입되는 거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가운데 있는 값을 첫 번째 있는 대로 밀어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은 소팅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에 대해서 다시 리커시브하게 재규적으로 퀵정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점점 작아지죠. 너무 작아져서 하나나 두 개 단위가 되면 퀵정렬이 종료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기 호출에 의해서 퀵정렬을 하는데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 10개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26, 14, 100 이런 식으로 해서 50, 90. 자, 첫 번째 축값 피봇 넘버는 뭘로 정하느냐? 26으로 정합니다. 2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훑어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훑어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left index, right index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left inde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면서 이 축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제 쫓아내야 되죠. 오른쪽으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반대로 이 R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작은 값, 이 축값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면 서로 교환하죠. 무조건 교환하는 게 아니라 L하고 R이 L보다 R이 크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L이 인덱스 R보다 작으면 이 L과 R에 있는 값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진전됩니다. L은 또 오른쪽으로 가고 R은 왼쪽으로 가면서 언제까지 합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교차되는 시점까지 해서 교차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운데 있는 값고 가운데 있는 값하고 피봇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피봇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 L이 인덱스 R보다 크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인덱스 R의 위치와 축값이 이거죠. 요거를 서로 교환하면 결국 축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작은 값들의 그룹, 오른쪽은 큰 값들의 그룹. 얘들은 아직 소팅 안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룹을 다시 퀵 소팅을 부르고 오른쪽 그룹을 다시 퀵 소팅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피봇이죠. 그 다음에 left, right. 예를 들면 얘는 2죠. 2. 얘는 10. 인덱스니까. 자, 이 left는 언제까지 움직이냐면요. 26보다 큰 거를 만날 때까지 움직입니다. 14. 작죠? 그래서 이쪽으로 옵니다. 100. 크죠? 얘 쫓아내야 되죠. 지금 여기 딱 서 있죠. 자, 그럼 이제 right로 갑니다. right 90. 26보다 크죠? 쫓아내면 안 되죠. 50. 쫓아내면 안 되죠. 20. 쫓아내야 됩니다. 자, 두 개. 그럼 이 둘 사이에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이 오고 여기에 100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진전합니다. 이쪽 레프트가 다시 95. 26보다 크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48. 쫓아내지 않죠. 17. 쫓아내야 되죠. 레프트 라이트가 지금 관계가 정상적이죠. 이쪽이 큰 상태면
요 둘이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17, 95. 자, 20이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죠. 레프트가. 여기까지 옵니다. 95까지. 95 쫓아내야 되죠. 오케이. 자, 라이트 왼쪽으로 오죠. 20이 쫓아내야 되죠.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레프트하고 라이트 관계가 바뀌었어요. 라이트가 더 작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요 라이트 위치에 있는 얘 22하고 축에 있는 거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26이 이렇게 오죠. 그렇게 되면 이쪽은 작은 값들, 이쪽은 큰 값들로 되고 얘는 정렬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위치를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나요? 퀵소트를 여기 레프트, 라이트에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레프트, 라이트에서 부릅니다. 그렇죠. 자, 리커전이 이제 두 번 더 불리우는 거죠. 자,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배열 E100에 대해서 두 개의 인덱스 변수 L과 R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렬 퀵소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퀵소트 100 그러니까 2의 1번부터 2의 100번까지 100개의 원소에 관해서 소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거죠. L은 1, R은 100, 처음에 이렇게 100개에 대해서 이렇게 불려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L하고 R이 들어왔는데 L 값이 R 값보다 작지 않거나 같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퀵 소팅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봇 값은 요 EL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I와 J 여기서 보면 이렇게 L하고 R로 나타내는데 그게 사실 I와 J죠. 그래서 I는 L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J는 R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보통 C하고 자바는 초기값 설정할 때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인덱스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 순서대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기값을 어떻게 잡는 거가 뒤에 순서도하고 일관성 있게 되는지. 자, 이 I는 이게 피봇 값이면 요 I죠. J는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I가 피봇보다 작은 동안 얘는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바꿔치기 할 걸 찾아내고 J는 역시 피봇보다 크면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피봇보다 작은 값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 I하고 J가 이 관계라면 이 둘이 교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다 끝나면 요 EJ하고 피봇이 EL이라고 그랬죠? EL하고 교환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피봇의 왼쪽과 오른쪽을 퀵소트를 불러죠. 퀵소트 L J-1 퀵소트 J 플러스 1 R J는 뭔가요? J가 바로 피봇이죠. 피봇입니다. 피봇.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피봇을 뺀 나머지 왼쪽 거 오른쪽 거에 관해서 리커시브 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퀵소트에 관한 순서도인데 좀 화면이 다 잡히지 않아서 제가 일단 작게 잡았습니다. 작게 잡았지만 이제 큰 틀을 제가 설명을 하고 설명할 때는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크게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소트가 리커시브 콜로 불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퀵소트하고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자, 왼쪽 인덱스 EL부터 시작해서 ER까지 퀵소트를 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L이 R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지 않으면 되게 원소가 하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냥 끝냅니다. 끝낸다는 이야기는 걔는 원소 하나이기 때문에 소팅이 된 거죠. 만약에 이 관계가 존재하면 L이 R보다 작으면 최소 원소가 2개, 3개, 4개, 5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주어지면 피봇을 정합니다. 피봇 EL을 피봇을 정하죠. 그 다음에 I는 이쪽에서부터, J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i는 L, j는 R 플러스 1. 자, 여기 원래 L, R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EL이 피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그러면 i는 원래 L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j는 R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그 주의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초기 값에 따라서 값을 주는 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 i는 I 플러스 2라고 하나 증가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j는 j-1 감소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초기 값을 L 플러스 1 R로 잡지 않고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하나 더 작은 걸로 잡았습니다. 즉 i는 L, j는 R 플러스 1. 왜 이렇게 잡았느냐면 i가 L이니까 시작할 때 보세요. L 플러스 1부터 시작하죠. 먼저 증가시켜 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j도 감소시켜 놓고 하니까 R 플러스 1에 하나를 감소시키니까 R부터 시작하죠. 앞에 설명한 거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i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봇 값보다 이 i의 이 i 값이 만약에 피봇 값이 크면 이 i는 상관이 없죠. 작은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i가 그 끝까지 r까지 이렇게 안 가는 거죠. 인덱스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하죠. 끝까지 이렇게 쭉 끝에 요 r의 위치에 갈 때까지 계속 피봇보다 작으면 점점 인덱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피봇보다 지금 이 i 값이 작으면 그리고 인덱스 r 끝까지 간다면 계속 반복하고, 만약 그걸 벗어나면 그러니까 인덱스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피봇보다 크거나 그럼 이제 스톱을 합니다. 얘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j의 경우, j도 마찬가지로 피봇보다 이 j가 크면 정상이죠. 그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가느냐? L에 다다를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만약에 이거나 어긋나면 끝내는 거죠. 자, 어긋났을 때 어떻게 어긋났나 봤더니 이 어긋나는 거가 이 AND 다음에 있는 것 때문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i가 r보다 작으냐, j가 l보다 크냐, 이것 때문에 어긋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i하고 j 사이에 i가 j보다 작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는 피봇보다 큰 값을 발견했거나 왼쪽에서 피봇보다 작은 값을 오른쪽에서 발견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맞바꿉니다. 밑에가 이제 스와핑이죠. 그래서 이 i하고 이 j 이렇게 스와핑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요 i하고 j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딱 되는 순간에 끝내죠. 끝내서 그 EJ하고 피봇하고 바꿔치기 하죠. EJ하고 피봇인 EL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죠? 바꿔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워서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자, 여기에 i하고 j가 순서가 이렇게 크기가 어긋나는 순간에 이제 피봇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EJ하고 피봇인 EL하고 서로 스와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왼쪽, 오른쪽은 아직 소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를 다시 부르죠. 퀵소트. 대신에 뭐가 다를까요? 지금 L부터 R까지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피봇이 위치를 찾았죠. 여기 J번째. 그러면 L에서부터 J-1까지, 그 다음에 J 플러스 1부터 R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지죠.
이겁니다. 퀵소트 LJ-1, 퀵소트 J 플러스 R 이렇게 두 번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퀵소트는 재기호출을 이용한 그러한 이제 정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신 부분들로 보시면 이제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값들의 모임이 왼쪽, 큰 값들의 모임인 오른쪽을 각각 재기호출로 부르는 기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